견학 동화 영어를 아예 못하겠더라고요. 인풋을 엄청 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영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Hello everyone. Now I'm heading over to the office. I'm just gonna pack my breakfast and lunch because today I don't think I can have time to pick up my food, so I just decided to pack the food that is left over from my lunch 2 days ago. Anyway, I had to finish it by end of today. So now it's already 6:30 a.m. I need to head out very soon. This is tomato soup. So this is breakfast, which is 2 boiled eggs, and this tomato soup for my lunch. So now it's 6:45 a.m. I'm waiting for the bus. It's pretty cold today, so it's like 4 Celsius outside, so I'm just wearing a winter parka. So I'm not cold. Bus is coming. I am having breakfast at work. 2 boiled eggs. Now I finally got a good excuse to drink coffee. I'm gonna get a coffee. It's coffee time. It's 11 a.m. I think. 커피를 얻어냈습니다. Oh, there's banana today, and there are some M&M's nuts. Ooh, that looks so good. I just gotta bring some. But this looks too green. I've been actually enjoying my job as much as I'm busy. Whenever I achieve some challenges and hard tasks, that gives me high achievement and confidence about myself. As I'm more used to my current work, not only I try to work hard and do a great job, but I've been working on developing my own skills and building my reputation, as well as expanding my capabilities. This is a reason I enjoy my work as much as I'm busy. It took me just like 6 minutes to finish my lunch. It was very good. But I have to get back to work. Yeah, just trying my best to get everything done, and so that I can get off work early today. This is my today's goal. Avocado and tofu salad. I think there is a ricotta cheese inside as well. But yeah, I got this for free. But now that I already had my tomato soup, just gonna keep this
just bring it home. What a long 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나입니다. 이전에 캐나다 워홀 추천하는 영상 이후에 이제 아직 이렇게 딱 앉아서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게 많이 어색하네요. 영어 공부법에 대해 궁금해 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저도 캐나다에 처음 왔었을 때 캐나다에서 살면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살면서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콘텐츠가 정말 유튜브에 넘치고 넘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했던 방법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영상에 처음 와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고 하면, 저는 대학교 딱 한 학기를 남겨둔 상태로 밴쿠버 2022년 2월 달에 워홀은 받지를 못했어서 코업 비자, 학생 비자, 일 비자 두 개 다 들고 캐나다 밴쿠버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1년 정도 살다가 1년 동안 사는 동안에는 당연히 어학원도 다녔고, 또 코업이기 때문에 수업도 한 4개월짜리 들었던 것 같아요. 4개월짜리 듣고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그냥 거의 풀타임으로 카페에서만, 한 군데에서만 일을 계속 바리스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1년 동안 외국계 회사에서 1년 정도 인턴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 1년 반 한국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캐나다 워홀 비자를 받고 준비를 해서 이번에 2년짜리로 밴쿠버에 다시 들어왔으며, 지금 7월 달에 입국을 했고 8월 중순부터 지금 현재 밴쿠버에서는 독일계 글로벌 IT 회사에서 밴쿠버 지사와 계약을 한 상태로 풀타임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롤도 여러 브이로그에도 담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롤이나 뭐 회사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팀에서는 수도 없는 미팅과 전화, 끊임없는 채팅, 이메일이 계속 수도 없이 많은 이 팀에서 지금 약 2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요.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영어 스피킹을 공부를 시작을 본격적으로 한 지는 따지고 보면 밴쿠버에 처음 입국을 했던 2022년 2월 그 직전의 2개월 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 3년 차? 정확히 따지자면 2년 9개월 스피킹을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실력은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딱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었어요. 그래서 기초 정도는, 기초나 문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살면서 스피킹 공부를 따로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어 유치원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고, 뭔가 조금 영어를 쓰는 게 되게 뭔가 부끄럽고 자신감이 너무 없었어서 영어 공부를 혼자서 깨작깨작 시작을, 뭔가 대학생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깨작깨작 하기는 했었는데 그냥 진짜 하다 말다 했던 그런 실력이었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기초적인 회화가 상당히 어려운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시도해봤던 방법들, 어떤 방법들이 나한테 제일 잘 맞았었는지, 그 공부를 할 때 참고를 했던 플랫폼이나 유튜버, 어떤 나만의 공부법?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오늘 딱 공유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밴쿠버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2달 동안 뭐를 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튜브로 표현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서 표현을 찾아가지고 기초 회화 표현 있잖아요. 진짜 can I부터 시작해서 I feel like나 뭐 이런 정말 기본적인 표현들을 그냥 무작정 유튜브에서 다 찾아봐서 계속 알고리즘이 뜨게 되잖아요. 계속 보면서 그 표현들을 따로 제 노트에 따로 적어서 계속 연습했습니다. 혼잣말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혼잣말로 엄청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픽이라는 앱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창, 지금도 스픽은 더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조금 유명해지고 있는 상태였나? 이미 유명했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비교를 했었는데 영어를 못하는 입장에서 영어 자신감이 0이었을 때 전화통화 영어를 아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본격적으로 스피킹 준비하기 전에 전화영어 하는 어플 튜터링이었나요? 너무 좋은 앱이었던 거는 확실한데 제가 영어 실력이 너무 없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전화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를 택해서 이제 스픽이라는 앱을 사용을 했고 제가 사용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표현들이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유튜브에서 습득을 하지 못했던 표현들을 이제 스픽에서도 따로 받고 발음 연습 이런 것들, 그래서 유튜브와 스픽을 병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어 표현을 무작정 달달달 외워서 밴쿠버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밴쿠버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 표현들이 도움이 되었는가 하면은 정말 도움이 저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내가 외워놨던 표현들을 쓸 시간이 되었다 라는 생각에 너무 떨리고 또 동시에 너무 기대에 가득 찬 상태로 밴쿠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은 어학원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학원 다니면서 뭐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나 뭐 내가 혼자서 식당을 갈 때나 카페를 갈 때 뭐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등등 하면서 제가 외워놨던 표현들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써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날 못 썼던 표현들도 밤에 항상 복기를 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네이버 블로그를, 저만의 블로그를 영어 공부 노트로 썼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종이도 저는 좋기는 한데 뭔가 이 디지털에 담겨 있을 때 제가 어딘가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보는 게 효율이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트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처음부터 다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오자마자 저도 조금 일들이 있었거든요. 영어로 해결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은행에서 통장 오픈하는 것도 외국인 분이랑 했었고, 또 컴패스 카드, 여기 교통카드가 있는데 그 교통카드가 문제가 생겨서 그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를 직접 갔어야만 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컴패스 카드 회사 직원분은 저를 너무너무 답답해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막 제 앞에서 한숨 쉬고 막 그 정도여가지고 저 진짜 거기서 현타가 너무 많이 와서, 그게 밴쿠버 도착한 지 며칠 안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때 현타 완전 와서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가겠다라고 이 동기부여를 빡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영어 공부법 유튜버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해보자고 했던 영어 공부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하다는 뭐 쉐도잉 하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미드 보기, 혹은 그냥 표현 공부하기, 무작정 그냥 나가서 사람들이랑 대화해보기라던가 전화통화라던가 혼잣말 해보기,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했던 방법들이 다 많았는데 제 목표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로만 일단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 영어 회화 표현을 달달달 외우자가 저에게는 정말 잘 맞았습니다. 제가 외우지를 않으면 밖에 나가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에서 막 계속 나오게, 그냥 캐나이나 이런 캐나이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제 possible부터 뭐 may I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틀들을 달달달 외우자. 달달달 외우려면은 그 다 단어들을 바꿔서 여러 문장들을 제가 만들어 봐야겠죠? 만들어 본 거, 뭐 유튜브에서 가져온 것들, 구글에서 그냥 찾으면 예시문 많잖아요. 이런 예시문들을 다다다다다다 외웁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초적인 표현 몇 가지 있잖아요. 하루에 그거 몇 가지는 내가 무조건 다 외우고 내일 당장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다다다다다달 외우기가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밴쿠버에 있잖아요. 밴쿠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영어를 써야 하는 장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내 일상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혼자서 식당을 가는 날일 수도 있고, 어학원에 가는 날일 수도 있고, 뭐 일을 바로 와서 일을 구하실 수 있었던 분들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모두가 내일의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다음날의 내 일상 계획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말들과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적어보기입니다. 적어서 엄청나게 연습을 했어요. 밤에 혼자 방에서 내일 쓰고 싶은 말들을 다 어학원에 가서 이 친구에게는 이 말을 해봐야지 달달달달. 내일 카페에 혼자 가는데 카페 주문할 때 이거 질문 꼭 해봐야지 달달달달. 내일 어디 갈까요? 뭐 어딘가에 도착을 해서 누군가에게 꼭 길을 물어봐야지.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해봐야지 달달달달달. 이런 식으로 내일의 내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 속에서 어떠한 영어와 어떤 말을 하게 될지를 달달달 미리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써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효과가 있었고 그 말을 계속 연습을 하게 되니까 그 말이 제 거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 제일 당연한 거고 모두가 하고 싶은 거겠지만 은근히 어려운 거. 원어민과 대화하기입니다. 아니 원어민을 어디서 만나? 원어민이 나랑 대화를 해주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근데 어떠한 방법이든 찾을 수는 있거든요. 이제 본인이 얼마나 내향적이라던가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한다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거겠지만 예를 들면 어학원만 다닌다라고 하면은 원어민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뭐 이런 것들이나 액티비티 너무 귀찮고 너무 나는 내성적이어도 여기 오셨으니까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카페 알바를 했었고 당연히 초반부터 저의 이제 레귤러 단골 손님을 구하기는 어려웠죠. 근데 이제 한두 달, 세 달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저의 단골 손님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오시는 손님들이 항상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음료를 주문하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 손님들을 노리는 겁니다. 특히 카페에서 앉았다 가는 손님들 있잖아요. 그냥 픽업만 하는 손님들 말고 이제 저는 그 손님들을 조금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스몰 토크 같은 거를 계속 시도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도 제가 영어 공부를 하러 여기에 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천천히 들어주려고 하고 뭔가 틀린 단어가 있으면 말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을 때 설명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그래도 친절하신 분들 저는 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런 영어 공부하러 온 유학생 친구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레귤러와 친해져서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레귤러가 만약 카페에 있다. 혼자 있다. 특히 혼자 있는 레귤러가 더더욱 좋아요. 그러면은 그 쉬는 시간에 내가 일하느라 너무너무 지치고 쉬고 싶은데 그 소중한 15분을 저는 그 레귤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레귤러의 맞은편에 그냥 앉아가지고 제 음료 하나 들고 가서 나 15분 브레이크 타임 있는데 나랑 대화하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레귤러 손님도 본인이 하던 거 멈추고 15분 동안은 저랑 대화를 해줬었어요. 저는 레귤러를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럼 그 시간 동안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로컬 알바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제가 친구 만들려고 갖가지 노력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로컬 친구가 몇 명은 있어요. 영어 잘하는 이제 알바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그냥 그날 건덕지가 생기면은 뭐라도 있으면은 뭔가 친구가 살짝 데인 것 같다. 그러면은 그날 일 끝나고 그냥 바로 왓츠앱 메시지를 보내요. 너 오늘 이거 다쳤던 거 어떻게 됐어? 약간 이러면서 챗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었고 챗을 이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카페 알바에서 다시 같이 일을 할 때 좀 더 친해져 있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나 여기 어디 가보고 싶다 혹은 뭐 한식당이 있는데 너랑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카페 알바 이외의 시간을 꼭 잡으세요. 놀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막 나 진짜 이 친구랑 찐 친구가 되고 싶어 라고 마음을 갖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너무 그런 부담감 가지시지 마시고 내 영어 공부 생각하시면서 그냥 행아웃 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일도 없고 어학원도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도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저라면은 무조건 미더비라던가 이런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플? 당연히 안전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런 어플을 사용해서라도 어떻게든 원어민을 만나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영어 공부가 만약에 첫 번째 목표로 여기 캐나다에 오셨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도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고 후회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여행이나 친구랑 노는 거를 많이 포기했어요.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경험을 얻는 것도 저에겐 너무너무 중요하긴 했는데 당연히 뭐 맨날 집에 있는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또 많이 만들려고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끝났을 때 인풋을 엄청 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당연히 한국인 친구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서상 너무 필요하고 저 한국인 친구 없었으면 저도 버티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한국인 친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 친구 만드세요. 만드시는데 매일매일만 놀지 않으시면 됩니다. 난 외국에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싶어. 좀 더 나가야겠어. 라는 생각이 강하신 거는 너무 잘 아는데 매일매일 나가시고 매일매일 나가는 게 한국인 친구 만나서 여행하는 거고 여행이 주 목적이신 분들이면 당연히 오케이겠지만 저는 지금 첫 번째 목표가 영어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 케이스를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혼자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거나 아이패드를 켜거나 뭔가를 펼쳐서 책을 펴시거나 뭔가를 펼쳐서 인풋을 정말 많이 쌓으세요. 저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인에게 맞는 그 영어 공부법 있잖아요. 그거 혼자서 집에서 많이 하세요. 그거에 대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는 게 도움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영어 실력은 늘지 않는 상태에서 맨날 나가서 놀기만 하면 자신감은 늘 수 있어요. 매일매일 영어 쓰면서 자신감은 늘 수 있는데 제 영어 실력 레벨이라던가 조금 어휘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조금 한정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영어 인풋이 많을 때 나가서 조금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저는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밸런스를 본인이 잘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찾으셔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 그럼 외국인 친구랑 매일매일 놀아도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밴쿠버가 생각보다 할 게 많이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비가 많이 올 때는 더더욱 할 게 없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래서 되게 시끄러운 펍이라던가 클럽이 인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안 다녀봤더라도 여기 와서 조금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한 번씩 그렇게 경험을 해보는 건 좋지만 외국인 친구랑 논다는 핑계하에 매일 클럽에 가고 매일 시끄러운 펍에 가면은 내가 노는 거는 당연히 스트레스 풀고 좋긴 하겠지만 거기서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외국인 친구와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고 시끄러운 펍에서 목만 나가죠. 막 이렇게 떠들고 그것들은 가끔 하시고요. 매일매일 하시지 마시고 너무 자주 하시지 마시고 돈도 너무 많이 써요. 그거 할 시간에 집에 앉아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혼자 집에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했고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에만 오면은 영어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책상에 앉는 게 조금 안 맞는 분들이라던가 영어 공부하면 졸린다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계속 핸드폰 하게 된다거나 뒹굴뒹굴하게 된다거나 본인이 본인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억지로라도 도서관에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 아니면 카페라도 가셔서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네. 제가 1년 동안 밴쿠버에 살면서 후회가 전혀 없을 정도로 저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 목표만을 생각을 하면서 지칠 때도 많고 몸이 아플 때도 많았고 친구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도 서러웠고 가족도 너무 보고 싶고 너무 힘들고 카페 알바를 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번 것도 아니었고 뭔가 여행을 많이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아쉽기는 한데 후회는 없다. 왜냐하면은 그 여행을 가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에 저는 그 대신에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당연히 여행 많이 다니는 친구들 보며 부러움도 많이 컸고 현타도 오기도 했지만 그 시간에 그래 내 첫 번째 목표는 영어 공부였지 라고 다시 되새기면서
여행을 못 갔던 그 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조금 위안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서 1년을 살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1년 살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그래도 기초 대화 당연히 뭔가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었었고 어휘를 더 많이 늘리고 좀 더 비즈니스적인 뭔가 고급 영어 스피킹을 조금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게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의 목표였습니다. 영어 수준 높이기, 비즈니스 영어 공부하기, 영어 듣기 실력을 더 늘리기, 영어 읽기 실력을 늘리기. 밴쿠버에서는 뭔가 기초적인 스피킹에만 초점을 많이 맞췄었다면 한국에 돌아와서는 좀 더 읽기라던가 쓰기라던가 듣기를 좀 더 레벨업이 되고 영어로 말하는 것의 수준을 좀 높이는 거가 목표였어요. 이제 비즈니스적인 영어 표현을 늘리는 거는 유튜브의 구슬쌤을 제일 많이 참고를 했었고 가장 좋아했고요. 라이브 아카데미는 밴쿠버에 있을 때 많이 보기는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조금 덜 봤던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비즈니스적인 영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영어에 가까운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 1, 2회마다는 그간에 썼던 노트들, 이제 너무 쉬운 부분들은 당연히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되지만 또 봐도 안 외워졌던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복습을 주 1, 2회 계속 봤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만 인풋을 넣는 게 아니라 그 들어왔던 게 나가지 않게 계속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하철을 많이 탔었는데 대중교통 이용을 할 때 팟캐스트 꼭 다운하거나 유튜브로도 영어 시간 짧으면 20분부터 길면 40분, 1시간까지도 되는 거를 꼭 다운을 받아서 그 시간을 영어 듣기 하는 시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듣기를 할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들으셔야 해요. 이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들으면 잠만 오게 됩니다. 지칠 때는 구슬쌤 유튜브 예시로 들면 1시간짜리로 지금까지 업로드 하셨던 표현들을 함축해 놓은 1시간짜리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들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설명을 다시 복기를 해주셨을 때 이거 배웠는데 까먹고 있었네? 이렇게 복기가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시도를 했던 플랫폼이 하나 뉴스프레소였어요. 좀 비즈니스 영어 플랫폼이 뭐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보다가 그 당시에 뉴스프레소가 눈에 띄었어요. 뭔가 영어 읽기 실력을 늘리기에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영어 잡지나 혹은 실제 기사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책을 이제 챕터 하나마다 읽고 문장마다 요약하고 이거 다 읽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내 생각도 영어로 써보고 주제도 내가 생각해서 영어로 써보는 그런 되게 학습적이고 좀 힘든 좀 고난이도의 영어 공부를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읽기 실력 늘리기 용으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뉴스프레소는. 이렇게 한국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는 동안 저는 계속 영어 공부를 했고요. 퇴근 후에서도 영어 공부를 했고 그냥 표현을 계속 늘렸고 알고 있는 표현들을 계속 복기를 했고 여러 가지 시도를 당연히 해봤죠. 쉐도잉 따라하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저에게 쉐도잉은 정말 맞지 않았고요. 저 밴쿠버 살 때는 미드 보는 것도 저는 조금 별로 재미가 없었고 좋아하는 걸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미드에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영어 실력이 조금 느니까 영어가 좀 들리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자막의 의지를 많이 안 하게 되는 실력이 조금 되니까 좀 재밌어진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초급일 때 그 쉐도잉을 해보시고 안 맞으시면은 너무 그거에 그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당연히 많으니까 유튜브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무슨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제 영어 실력을 당연히 저 객관화 수치도 없고 지금도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측면에서는 자신감도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제 현재 목표로는 원어민에 조금 가까워질 정도의 제스처나 원어민이 자주 쓰는 영어 표현들 혹은 이디엄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배워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알고 있는 영어 표현을 좀 다듬고 싶어요. 조금 더 예의 있다거나 조금 더 고급스럽다거나 조금 더 얘 조금 말이 조금 고급지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영어를 조금 많이 배워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새로운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챗GPT를 쓰고 있거든요. 챗GPT 영어 공부 방법 유튜브에 정말 많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맞는 거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챗을 할 때라거나 일을 할 때라거나 하고 싶은 말을 그리고 물어봐요. What would a native speaker say? 라고 이렇게 원어민이라면은 이 말을 어떻게 말을 할까? 라고 물어보면은 챗GPT가 원어민이라면 네이티브 스피커라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야 라고 제가 썼던 문장을 싹 고쳐서 줘요. 되게 쉽게 바뀌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서 오거든요. 그거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살짝 회화가 조금 자연스러워진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뉘앙스나 자연스러운 말들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는 쉴 때는 무조건 제 한국 예능 진짜 좋아했거든요. 나는 솔로나 이런 거 진짜 좋아했는데 그거를 싹 끊었습니다. 싹 끊고 현재는 영어로 된 컨텐츠로만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강제가 되면 재미가 없거든요. 되게 서서히 흥미를 잡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늘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영어 컨텐츠 보라고 하는데 그게 공감이 제일 안 됐던 게 재미가 너무 없었거든요. 그걸 찾지를 못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흥미가 있잖아요. 그런 흥미를 찾기만 하시면은, 그리고 영어 실력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런 컨텐츠들이 한국 예능 보듯이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미드 길모어 걸스에 좀 빠져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길모어 걸스 보고 있고요. 또 쉴 때라거나 뭐 헬스장에서 유산소 뛸 때 이럴 때는 영어 브이로그를 보기도 하고요. 또 제 요즘 최대 관심사가 돈 관리에 대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 관리라던가 투자라던가 캐나다에서의 돈 관리나 이런 것들 컨텐츠들은 다 영어로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영어 컨텐츠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쉴 때도 영어 미드 그냥 누워서 보거나 소파에 앉아서 보거나 책상에 앉아서 보거나 이럴 때도 각 모르는 표현들도 당연히 많이 나오지만 뭔가 꽂히는 표현들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거 갑자기 갑자기 확 꽂히는 것들이 있어요. 모르는 거. 그거는 이렇게 뭔가 그냥 정지해가지고 이렇게 어딘가에 적어 놓습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뭔가 공부할 생각이 들면은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중에 한 번에 그 적어 놓은 단어라던가 문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문장들 나중에 한 번에 다 구글에서 뜻 찾아보고 예시 여러 개 찾아봐가지고 노트에다가 한 번씩 적어 놓는 그런 식으로도 영어 공부를 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영어에 많이 친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잘 들리고, 일을 할 때도 제가 미팅에 참여를 해서 그래도 제 의견을 다 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 보면은 스피킹은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아무래도 영어 문법적이라던가 이런 기초적인 지식은 아무래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의 기초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간에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긴 하지만, 이런 저의 기초적인 지식보다도 저는 제가 정말 영어 공부에 쏟아부은 그 긴 2년 9개월 동안 제가 영어 공부에 쏟아부었던 시간을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많이 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 가서도 친구들이랑 놀 시간에 저는 주말에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이 지난 2년 반 정도 동안에는 정말 후회 없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 자신이 영어를 할 때 저는 그 뿌듯함을 느낄 때 영어 공부를 더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면은 나는 여기서가 끝이거나 혹은 퇴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계속 발전을 하려고 하고, 진짜 한국말도 원래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영어로 말 잘하는 법을 요즘 배워보고 싶을 정도로 영어 욕심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이 외로운 타지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 했던 말들이나 제 내용을 조금 요약을 드리자면, 저에게 맞았던 영어 공부는 저에게 잘 맞았던 건지, 여러분들에게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맞는 영어 공부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방법이라도 찾으셔서 영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영어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었죠? 죄송합니다. 영어 공부하기 싫을 때, 조금 나태해질 때, 예를 들면 캐나다에 오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캐나다에 오신 분들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서 이루고 싶은 게 뭐고, 내가 여기 오기 위해 한국에서 포기했던 것들이 뭐고, 내가 여기서 어떠한 힘듦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복기를 하시고 그렇게 본인만의 동기부여를 다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원어민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이에요.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나태해지지 않고 계속 영어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뿅! 밴쿠버에 처음에 왔었을 때 제 영어 공부 목표는요, 기초회화 정복하기, 자연스러운 대화 표현 가능해지기, 영어로 말하는 두려움 없애기, 이게 가장 초반의 목표였어요.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실 때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이실 때 조금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단계에 달하고 싶은지를 일단 처음에 정해두시고 그거에 맞는 영어 공부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